코로나19가 지역 내 집단 감염으로 번지며 충북도 비상감시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입국을 앞두고 관리 인력이 부족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개발이 한창인 청주 강서동에 중부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이 생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 휠체어 제품을 시험했더니 편리성과 배터리 성능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가 지역 내 집단 감염으로 번지며 충북도 비상감시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격리 음압병실과 역학조사반을 늘리고 신규 확진자와의 역학관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자체가 특히 우려했던 지역 내 집단 감염이 대구와 경북에서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서 31번째 확진 이후 하루 만에 대구와 경북에만 18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 지역 내 교회나 병원 등지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31번 환자의 접촉자는 166명. 동선이 대구와 서울에 국한돼 현재까지 충북과의 역학적 관련성은 없습니다. 다만 무더기 추가 감염자들의 동선과 접촉자 등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특별히 본인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지 않는다거나 또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염력이나 전파 속도가 빠른 걸로. 지역 내 집단 감염에 대비한 충청북도는 충북대 병원으로 일어나 있던 격리병원을 충주와 청주 의료원으로 확대하고 125개실이 있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을 집단 격리시설로 지정했습니다. 또 역학적 관계가 없는 의심 증상자까지 검사 범위를 대폭 늘려 지역 내 최초 감염을 차단하는 한편 29개 반으로 구성된 공공역학조사반 외에 민간 역학조사반 8개 팀을 추가 구성해 지역 내 감염 억제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 대구에 같은 사례가 발생된다면 우리 도는 아마 이 역학조사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오늘부터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현재 충북에는 확진자 접촉자나 중국 방문 의심 환자 등 정부 관리 대상에 올랐던 11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거나 증상 없이 14일을 넘겨 격리나 감시 등 모든 조치에서 해제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2주 연기됐던 대학 개강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다음 주부터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숙사 격리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관리할 인력도 모자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충북대학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강을 2주 연기하고 중국인 학생들에게 가급적 오는 24일과 26일 사이에 사전 입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입국 후 기숙사에서 2주 동안 격리 조치하고 대학 병원과도 공조해 수시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 동은 일단 출입 통제를 하고요. 호실 안에서 사용을 하고 도시락을 제공하고 그래서 호실 밖으로는 일단 나올 수가 없고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 들어올 유학생의 절반인 217명이 기숙사 격리 대신 원룸과 오피스텔 같은 기존 숙소에서 생활하는 자가 격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으로선 기숙사 수용을 강제할 수도 없고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은 관리하거나 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학생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간다든지 마트를 간다든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수용할 기숙사마저 부족한 다른 대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충청북도와 시군들은 자가격리에 대한 감독 지원 등을 요청하는 대학들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집중돼 있는 청주시의 경우 유학생 수송 비용까지 지원하는 충주나 괴산과는 달리 예산 지원에도 소극적입니다. 거기가 사실 2개 대학이고 여기는 우리는 또 5개 대학이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는 그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저기하죠.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그나마 안심 지역으로 여겨졌던 충북마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이 2주 동안 머물렀던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다음 달부터 교육을 재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과천 분원에서 임시 근무했던 직원 대부분이 이번 주 복귀했으며
다음 달 2일부터는 고위 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등 예정됐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민 숙소로 쓰인 기숙사동은 방역과 침구류 교체 등을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민 퇴소 이후에도 인재개발원 주변은 2달 동안 방역이 계속 진행됩니다. 신규 개발이 한창인 청주 강서동에 중부고속도로 나들목이 들어섭니다. 청주시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졌지만 2022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청주시 강서동 일대. 이곳에서 200m 뒤편으로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청주 구간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왕복 4차로가 신설됩니다.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 4곳 설치돼 중부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청주 가경동 일대로 오갈 수 있습니다. 또 나들목의 연장선으로 가경동 일대에서 가로수로까지 약 1.7km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안이 논의 중으로 이 경우 청주 IC 진입도 쉬워집니다. 이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은 올해 6월 착공해 내후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당초 청주시 계획보다 2년 반 정도 늦어진 겁니다. 소음을 갖다가 저감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방음벽을 갖다 한 1,700m 정도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본선 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해가지고 차량 소음을 갖다가 저감하는 방안이. 사업비 예산도 지난 2016년 208억 원에서 332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이 중 청주시가 202억 원, 나머지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도로공사는 가칭 청주 흥덕 하이패스 나들목이 생기면 차량 분산으로 서청주 나들목 정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실시계획 막바지 단계라며 오는 6월부터 보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당초 검토했던 세종방향 도로와의 연결은 도로 정체와 예산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수 공천한 충주 선거구에 이어 경선을 결정한 제천 단양 선거구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했다는 이유로 이경용 예비후보에게 15%를 감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운영위는 김경욱 후보 단수 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으로 전환할 것을 당 최고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해 엄격하게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인기 제품들을 검사해봤더니 안전에는 모두 문제가 없었지만 편리성이나 배터리 성능에서는 차이가 났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가 선호하는 300만 원 이하 전동 휠체어 6개 제품을 시험했습니다. 최대 속도와 조명, 경사로 안정성 등 11개 항목에서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해 안전했습니다. 주행 때 느끼는 편리성은 어떤지 평가단이 타보니 거봉과 이지무브 2개 제품만 직진하거나 방향을 틀 때 쏠림 없이 의도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나머지 4개 제품은 직진할 때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90도로 회전한 직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좁은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경우 회전과 동시에 직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행자와 충돌이나 아니면 출입문 등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로보메디 한 제품만 충전과 방전을 50번 반복한 뒤에도 초기 용량을 90% 이상 유지해 배터리 수명이 우수했습니다. 나머지 5개 제품은 80%에 미치지 못해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업체 자발적으로 내구성을 강화하는 품질 개선을 할 것을 모든 업체가 회신하여 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 휠체어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차도로 나가면 안 된다며 보행자와 비슷한 시속 5km 정도로 인도에서 주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시청 공무원 2명이 업무 시간에 서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9급 공무원이 지난달 6일 시청 사무실에서 상급자인 7급 공무원을 손으로 때렸고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00만 원이 넘는 추석 선물을 돌린 충북 모 협동조합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윤성목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조합원에게 추석 선물로 116만 원어치 한약을 준 5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미검증 약품을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사 메디톡스의 간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이 메디톡스 간부 직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식약처가 지난 7월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상급 부의사관 인사를 단행해 김성식 자치연수원장을 농정국장에 박승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을 자치연수원장으로 각각 전보하고 정일태 경자청 기획행정부장을 본부장으로 승진 임용했습니다. 또 4급 서기관인 김호식 농식품유통과장을 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장에 농림축산식품부 최낙현 서기관을 농식품유통과장에 각각 전보했습니다. 제천시 의회가 제동을 걸어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공무원 안식휴가 일수 확대가 다시 추진됩니다. 제천시는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안식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11월에도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가 삭제하면서 2달 가까이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가 상생 협력하기로 협약하면서 해소됐습니다. 전국 동계체육대회 이틀째 충북 선수단이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스키 알파인에서 청주 솔밭중 이원빈과 청주고 김종환이 금메달을 차지한 가운데 피겨에서도 전병규가 금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